안녕하세요. 비만관리, 건강관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저번에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.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, 이 스트레스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. 이 스트레스는 모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. 이 건강관리, 비만관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.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스트레스 중에는 이 비만 관리, 건강 관리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그 스트레스는 얘기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지, 스트레스를 이 비만 관리, 건강 관리로부터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, 또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안 받게 할 것이냐,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정의원 노년외과 교수님 계시잖아요. 이 교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. 그 식습 습관이라든가 뭐 건강관리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. 그래서 본인이 뭐 되게 먹고 뭐 잡곡밥 같은 거 먹고 렌틸콩 먹고, 그리고 꼭 밥을 먹으라 그러잖아요. 꼭 세 끼를 챙겨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, 그거는 이제 그 얘기죠. 그 배고픔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에 대해서 받으면 안 된다. 이분은 그걸 알고 계신 거죠. 배고픔으로 오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딴 걸 찾게 된다. 그리고 또 이분이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, 그런 것들도 본인에 맞게 운동을 하시는데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거지, 이분은. 그래서 뭐 본인이 만들어 놓으신 식습관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로부터 본인은 스트레스를 크게 안 받는 거죠. 그 본인에게 맞는 그런 방법을 찾으신 거죠, 이 교수님께서는.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있는 거죠. 평생. 이분은 지금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걸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말했던 원리원칙에서 평생 해야 된다라는 걸,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거지. 이분은 스트레스를 해결했기 때문에, 스트레스 프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프리가 되는 그런 거를 본인이 찾아내셨기 때문에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평생 건강관리, 비만관리가 되는 거예요. 어렵지 않게. 그러면 비만관리, 건강관리, 스트레스,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는, 여기서 말하려는 스트레스는 비만관리, 건강관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.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죠. 근데 이걸 하는 것 자체로부터도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. 응? 참는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. 이게 참는다는 것 자체가. 응? 비만관리, 건강관리 하면서 뭔가를 참잖아요. 참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. 응? 그리고 입 터짐이 중간에 터지잖아요. 막 건강관리, 비만관리 하는 중에. 그거는 이제 누적 스트레스 하는 거죠. 응? 누적 스트레스가 대방출하는 겁니다. 대방출. 응? 계속 스트레스를 쌓고 있다는 얘기예요, 이게. 그리고 뭐 비만관리, 건강관리 다 끝나고, 다이어트 다 끝나고 오는 요요는 뭐냐? 그거는 뭐 꾹꾹 눌러왔던 스트레스가 뭐 화산 폭발하는 거죠. 화산 폭발. 이 쌓인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. 이 계속 쌓여 있는 거야. 응? 그걸 꾹꾹 누르면서 해냈던 거지.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할 수 없다는 거예요. 평생 이렇게 해가지고는. 입 터짐 요요는 결국 누적 스트레스의 복수라는 얘기예요. 복수라는 얘기고, 따라서 스트레스, 누적 스트레스가 없게끔,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
음, 약간 느끼게 되잖아요. 근데 스트레스를 그거를 이제 스트레스가 누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뭐 어떻게 어디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배고픔에서 스트레스가 옵니다. 배고픔에서. 그냥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7, 80%만 먹으라고 그러잖아요. 거기서 딱 그쳐라. 응? 약간 배고픔 상태에서 그쳐라. 이게 제가 틀렸다는 게 평생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거 뭐 3, 4주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거 어떻게 평생 하느냐. 응? 이 배고픔 이거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. 스트레스가. 그래서 3, 4주는 버틸 수 있지만 응? 뭐가 그 기간이 끝나면 터진다 이거죠. 터진다. 이건 100% 터지게 돼 있는 거, 100% 입처짐이 오고 여유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배고프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고. 또 스트레스 또 뭐가 있냐면 맛있는 거 못 먹는 또 스트레스가 있죠. 응? 아, 나 이거 막 먹고 싶은데. 응? 또 뭔 스트레스예요? 맛없는 것도 먹어야 되는 응? 스트레스가 있죠. 대표적인 거 야채죠, 뭐 야채 싫어하시는 분 많은 것 같은데. 또 스트레스가 뭐가 있냐면 술을 뭐 먹지 말라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. 또 나 술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응? 못 먹게 술 끊으라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있어요. 그리고 운동을 또 이것저것 운동을 하라.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운동하려니까 이게 되나요? 3, 4주 할 때는 또 운동을 제대로 하라고 뭐 제대로는 아니지만 뭐 쉬운 운동도 시키기는 하더라고요. 네. 하여튼 그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도 있죠.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들이 각각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부터 스트레스가 안 쌓이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. 이런 걸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배고픔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합니까? 예, 저번에 얘기했죠. 배 터질 때까지 먹어라. 응? 이게 바로 배고픔 관리하는 거다. 배 터질 때까지 먹으면 배고프지가 않다. 하루 종일 배고프지가 않아요. 그래서 배고픔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걸 해결했네요. 맛있는 거 못 먹는. 이거는 대체품을 연구해야 돼요. 대체품. 대체품 연구. 뭐가 있냐면 뭐 면에 대한 대체품으로는 두부면 같은 게 있겠죠. 두부면,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탄산수가 있고, 뭐 고기 같은 경우는 뭐 두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. 뭐 두부나 두부면이나 뭐 다른 여러 것들도 찾으면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이런 거 가지고 요리하는 뭐 방법들, 이런 것도 맛있게 먹는 방법들 이런 것도 찾으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대체품을 연구한다. 대체품을 그런 방법이 있고 맛없는 거 먹어야 하는 야채 같은 거죠. 야채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마법의 소스 만드는 방법, 야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죠. 이런 것처럼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. 방법 연구하고 또 이것도 유튜브에 보면은 맛있게 먹는 방법들 뭐 이런 것도 찾으면 많이 있어요. 술 못 먹는 거. 저는
나쁜 거를 거의 대부분 끊었거든요. 근데 술은 끊기가 싫어요, 저는. 저는 술을 매일 먹는데 많이는 안 먹어요. 반주로 먹는데.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다음에 건강 먹방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라나, 이걸 따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나을라나 모르겠는데, 건강 먹방을 할 건데 다음에 이런 거 정리되면은 나 제일 마지막으로 건강 먹방을 할 건데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도 막 방법을 찾을 수 있다. 저한테 적합한 뭐 그런 거고요. 운동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일상 생활에서 가능한 거로 하고 있거든요. 한 2층 한 층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한 층 올라가는 거는 걸어 올라가기. 그럼 이제 계단 올라가는 게 뭐죠 이게? 스쿼트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 층 올라가는 건 무조건 걸어 올라가고 간다라는 원칙으로 계단을 많이 올라가려고 그러고요.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스트레칭을 해줍니다. 다양한 스트레칭. 또 뭐 복도 같은 데나 사람이 없다 그러면 또 거기서도 스트레칭을 해주고,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럼 그런 데서도 스트레칭을 해주고, 그 다음에 뭐 무거운 거 날릴 일이 있다 그럼 이거 하고 간단하게 또 아령을 해줍니다. 아령 운동. 그래서 뭐 최대한 많이 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처음은 이런 식으로 그냥 운동하는 거로는 저는 우선은 만족하고 있고, 계단은 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하루에 10층은 올라가는 것 같고 10개 층은 올라가는 것 같고, 스트레칭을 하니까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스트레칭. 또 이게 살이 빠져서 그런지 몸매가 좀 좋아져서 그런지 스트레칭이 자연스러워졌어요. 또 그 스트레칭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유연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무거운 것들은 아령 운동도 뭐 집에서 시간을 따로 내 가지고 아령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약간 모자란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따로 시간을 못 내고 하는 건데도 뭐 나쁘지 않다. 뭐 직장인들 출퇴근할 때 한정거장 걸어가기 이런 거 해도 괜찮죠. 저는 걷는 일이 많아가지고, 걸어야 되는 일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한 7, 8km는 걸어요. 뭐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뭐 한정거장 걸어가기 이런 거로 약간씩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는 운동을 찾아본다 또 이런 거죠. 그래서 비만 관리,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.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누적이 되고
나중에는 복수를 한다. 그 복수를 하는 게 입 터짐이고 요요고, 그 다음에 나는 안 돼, 포기하는 절망감을 가지고 오고 이런다. 그래서 뭐가 이렇게 천천히 가더라도, 응? 뭐가 아닌 것 같더라도 내가 모든 게 지금 통제되고 있다. 응? 계획대로 되고 있어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응? 막 엄청나게 나는 굶어갖고 살을 빼겠다, 이런 거는 다 계획된 게 아니야. 그런 거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늦게 가더라도, 응? 이것은 다 계획되어 있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까지도 안 받는 거로 계획을 다 짜놨어. 응? 방법을 계속 나를 관찰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, 할 수 없는 거, 이런 거를 통해 계속 관찰을 하고,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발견해 가고,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을 찾아내고, 그렇게 모든 것은 계획된 대로 되고 있어,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, 평생.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절대 중간에 좌절하지 말아야 되고, 절대 중간에 막 감정 폭발이 일어나고, 그런 게 다 누적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. 이게 다, 응?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죠. 살이 빠지는 중에도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. 입 터짐이 오고 요요가 오고 이런 거는 내가 뭔가를 잘하고, 뭐 키로수는 줄었을 수 있지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리고 결국 좌절한다 이거죠.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는 거를 느낀다면 그거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,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니다.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, 응? 내가 짠 대로 가고 있어, 잘 가고 있어, 이게 더 중요하다. 네, 이상입니다.